반갑습니다. 해준TV입니다. 최상목이가 정말 역대급 배신을 때린 가운데 공수처에 여기가 뭐 정치기관이 아닌가 싶을 정도의 정말 떼쓰기식 말도 안 되는 위법한 체포영장이 청구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많은 애국 시민분들께서 밤낮 할 거 없이 대통령 관저에 나와서 열심히 싸워주시고 공수처의 위법행위를 막아주신 덕분에 저도 정말 좀 열도 나고 몸 컨디션도 안 좋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관저 한강진역으로 출동해가지고 3-4시간 정도 자리를 지키다가 왔습니다. 정말 많은 애국 시민분들께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이러한 공수처의 위법 행동에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추운 날씨에도 뛰어나오신 모습들을 보고 정말 가슴이 벅차올랐고 대한민국을 앞으로 살아나갈 청년으로서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에 공수처는 빤스런을 때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중단하면서 공수처의 공지를 보면은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계속된 대치 상황으로 사실상 체포영장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집행 저지로 인한 현장 인원들 안전이 우려돼 오후 1시 30분께 집행을 중지했다. 라고 밝혔다고 하는데 참 이런 얘기를 찌짜명한테 가서 좀 한마디라도 이렇게 씨부릴 수 있을지가 좀 궁금합니다. 전 세계가 다 보고 있는데 어떻게든 정말 대한민국의 현직 대통령 한번 망신 제대로 줘보겠다고 쇼란 쇼는 다 해놓고 헌재에서 아직 심의도 되지 않았는데 피의자를 운운하면서 위법적인 체포를 하려다가 실패를 한 것이 이번 공수처의 체포영장 청구의 진실이죠. 그리고 현재 놀랍게도 이 탄핵소추위원 측으로부터 탄핵 사유 중에서 내란죄에 대한 부분을 철회하겠다 라는 입장이 나왔는데 이러면은 사실상 탄핵 사유가 없어진 거라고 봐도 되겠죠? 그런데 갑자기 이들이 왜 꼬리를 말고 내란죄 부분을 철회하겠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 부분을 제외하겠다고 하는지는 면밀히 따져봐야 될 것입니다. 현재 도태우 변호사의 내란죄를 철회하면 안 된다는 입장이 나왔는데 그 이유가 이 탄핵 소추 의결서를 보면은 형법상 큰 죄인 이 내란죄의 증거란 것이 그저 그냥 찌라시 민주당의 입장과 그들의 주장일 뿐이다. 사실상의 내란죄에 대한 증거는 아무것도 사실관계에 입각해서 입증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란죄 자체가 성립이 될 수 없는 부분인데 애시당초에 민주당과 계엄 하나에 발작을 일으키던 인간들이 하나같이 내란죄를 주장했는데 여기에서 입증 책임은 소추기관인 국회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국회가 내란죄를 입증하지 못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역으로 이들이 엿대는 것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현재 탄핵소추위원 측에서 내란죄 부분을 철회하겠다? 이거는요, 내란죄만 빼가지고 또 그냥 탄핵으로 여론몰이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애시당초에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역시 당시 심판 과정에서 제일 크게 이슈가 되었던 뇌물죄, 이 뇌물죄에 대한 부분만 갑자기 나중에 와서 쏙 빼버리고 추상적인 내용으로 탄핵 심판을 하고 인용을 했어요. 애시당초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이 탄핵 사유가 헌법 수호의 의지가 없다 같은 정말 애매모호하고 추상적인 말도 안 되는 이유였습니다. 참 어이없게도 그 당시에도 그런 식의 생떼가 들어먹혀서 탄핵으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되었죠. 현재 제일 크게 이슈몰이한 죄가 무엇이냐? 바로 내란죄였습니다. 오죽하면 유튜버들에게도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옹호했다는 이유만으로도 내란 동조죄다라면서 민주당에서는 고소 고발에 들어간다는 입장을 밝혔고, 그런 식으로 중국의 홍위병처럼 정말 말도 안 되는 입을 틀어막으려는 공산주의 전체주의 식의 fascism을 보여주면서 민주당과 일측들이 뭐만 하면은 내란 선전죄, 내란 선동죄로 보수 유튜버들과 일반 국민들에게까지 범죄자로 몰면서 고소 고발 협박을 일삼았습니다. 그러나 현재 내란죄가 철회되면서 입증할 수 없는 내란죄는 집어치우고 다시 한번 추상적인 내용으로 탄핵 심판에 들어가겠다, 이거 아닙니까? 지금 민주당에서 하는 꼬라지가. 만약에 정말 내란죄를 뺄 거라면은 국힘에서 이거는 의결을 다시 한번 거쳐가지고 애초에 이 탄핵 소추안 자체가 철회되어야 되죠.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은 내란죄도 아니었고 이제는 국회에서마저 탄핵 사유 중 내란죄를 철회시켰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탄핵 소추부터 잘못된 것이지요. 이 헌법재판소법 제32조에 따르면은 재판부는 결정으로 다른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의 심판에 필요한 사실을 조회하거나 기록의 송부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이제 재판의 소추 또는 범죄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해서는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 그래요. 제51조 심판 절차의 정지에 따르면은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 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 재판부는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대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는 헌법재판소는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규정되어 있는 이유는 증거를 제시해야 하는 입장이 뒤바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현재 진술서는 군인들의 이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이 전무한
그저 그냥 그들이 하는 말, 이 주장밖에 적혀있지 않은 진술서에 따라서 사건 기록을 송부하게 되면은 헌재가 이것을 그대로 인용해서 주장만을 듣고 이것을 그대로 인용하여 재판하는 것이 되어버리는 것이고, 이 군인들의 주장에 대해서 아니 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상대방의 주장만 믿고 하다하다 뭐 김어준 같은 가짜뉴스 공장의 의견도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헌법재판소에서는 일반적인 진술만을 듣고 이것을 증거 삼아서 파면을 내리는 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행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명시되어 있는 법 자체를 지키지 않으면서 재판하는 것 자체가 옳지 않다고 피력해야 된다는 것이죠. 또한 비상계엄 사태 이전에 국가 기능의 마비를 민주당이 줄 탄핵으로 불러오면서 이 모든 것이 시작됐다고 봐도 정말 타당한데, 아니 여러분, 지난 74년간 있었던 이 탄핵 건수보다 지난 2년간의 탄핵 건수가 훨씬 더 많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대통령을 먼저 심리할 것이 아니라 이 말도 안 되는 줄 탄핵건에 대해서도 다 심리를 먼저 들어가야죠. 왜 대통령의 탄핵건부터 먼저 심리를 합니까? 이미 민주당이 국가 기능을 마비시켜 놓을 정도로 줄 탄핵을 때려놨는데 그거부터 그럼 심리가 들어가야지. 현재 체포영장에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 되어 있는데 이거를 무시하고 물리력으로 대한민국의 현직 대통령을 체포하려고 했던 행위에 대해서는 공수처와 담당 판사들은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제도조차 무시하면서까지 체포를 강행하려고 했기 때문이죠. 자, 진짜 이제 와서 내란을 뺀다는 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겠습니까? 그리고 애시당초에 이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은 재판부의 적법한 구성, 권한이 있는 200석이 필요했는데 국회의장 우원식이가 원천 무효적인 가결 선포를 하고 그렇게 직무 정지된 한덕수 총리 그리고 그 대행인 최상목이 재판관을 임명한 것 자체가 무효가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재심의 사유이며 이 부분을 무시하고 대통령의 탄핵을 먼저 심리한다? 이거는 말도 안 된다는 것이죠. 애초에 이 최상목이가 대행의 대행인데 갑자기 배신을 때리면서 재판관을 임명했다는 것 자체가 재심의 사유라는 겁니다. 한 달 동안 민주당과 일직들은 수많은 언론 기사, 유튜브 댓글, 현실에서마저 저희같이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에 대한 정당성을 설명하고 진짜 내란죄는 민주당이 하고 있었다. 국제 정세가 혼란스럽고 북중로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 가운데 중국과 러시아는 역사상 최대 규모의 해군 연합훈련을 진행하고 27년에는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다는 시나리오와 그 훈련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고 북한에서는 세계 3차 대전을 운운하고 러시아에 계속 파병 보내고 정말 이토록 혼란스러운 국제 정세 가운데 국내에는 북한, 중국을 비롯한 이 간첩 세력들이 활개를 치고 이 나라 자체가 정말 안에서부터 골마가지고 썩어 문드러지고 있는데 이거를 지금 유일하게 캐치하고 사태의 심각성을 알고 계엄령을 선포했던 사람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었습니다. 결국에 한 달 동안 내란 수괴라며 온 나라를 시끄럽게 만들었던 민주당의 선동은 결국에 개소리였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결국에 윤석열 대통령은 옳았던 것이죠. 내란죄라는 거 하나로 나라를 그냥 뒤집어지게 선동해놓고 이제 와서 그거 빼고 다른 걸로 이제 선동하자? 당신들이 인간입니까? 선동을 했으면은 그에 따른 책임과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현재 트럼프의 오른팔 일론 머스크의 트위터가 또 올라왔습니다. Stop the steal, 도둑질을 멈춰라. 이게 이제 미국에서 정말 유명하게 쓰이는 부정선거 척결 구호인데요. 한국에서 벌어지는 부정선거 척결 구호와 관련해서 일론 머스크가 와우 라는 반응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뭐 이제 게임 끝난 거죠. 이제 빨갱이 세력들은 짐 싸들고 방 빼시고 다들 감옥 갈 준비, 국민의 심판을 받을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트럼프 역시도 선거 간섭 깡패 무리를 언급하면서 부정선거에 대한 언급을 다시 하면서 현재 전 세계의 흐름은 부정선거 척결의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 흐름에 맞춰 윤석열 대통령은 옳은 판단과 옳은 선택을 했던 것이 다시 한번 증명되었습니다. 공수처를 비롯한 국회, 민주당, 민노총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에 대해 내란으로 몰고 가려고 했던 국힘에서 웰빙하며 지그들 배지 한번 챙겨보려고 살기 급급했던 쓰레기들은 국민들의 심판을 이제 곧 받을 날이 도래할 것입니다. 오늘의 해준TV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한 줄평 대서결